2024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온라인 게임 채팅, 패드립 사건 2개를 선고했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2022도 106888호 사건, 패드립 통매음 인정된 사안인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겟 앰프드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팀원들에 의해서 강제 퇴장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이 남성인 피해자에게 채팅창 귓속말 기능과 메일로 피해자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관계 태양이나 기교, 성기에 가해지는 자극, 성적 쾌감이나 흥분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가학적인 폭력성을 드러내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원래 통매음 무죄였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남성으로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피고인이 남성을 상대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두 번째, 성행위 묘사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거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어머니의 존재나 그 모습을 알고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건 분노 표출이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했어요. 판결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어떤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인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서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 이런 성적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어요. 즉, 화가 났다는 것과 성적 욕망이 있었다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화가 났더라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화가 난 거면 성적 욕망은 아예 없었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특징이 있어요. 금치거 필터링을 피하려고 표기까지 변형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이고 여러 경로로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는 특징이 있고 그 워딩이 성행위 태양이나 성기, 자극, 쾌감 등 표현의 수위와 강도를 봤을 때 성적 목적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다른 대법원 판례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2023도 7.199 판결인데요. 피고인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게임인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표현을 포함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이에요. 이 사건은 앞선 판례와 정반대입니다. 1심, 2심 모두 통매음 벌금 500만 원 유죄 나왔어요. 문헌 자체,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적 비하,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 하에 전송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피해자, 피고인 둘 다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게임 중 분쟁에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성적 욕망 목적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어요. 즉,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적 만족을 위한 게 아니고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본 근거는 뭘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성별을 몰랐고 당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팀을 이뤄 게임을 하게 됐고 함께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처음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팀에 소속되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같은 팀원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공격적인 피해자의 메시지 내용에 화가 나 성적인 패드립 메시지를 한 문장씩 전송한 케이스예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적 표현이 섞였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어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말다툼 도중에 분노 표출의 연장선에서 나온 욕설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그 경위상 성적 굴욕 자체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외형이 약한 경우로 본 거죠. 특히 이 사건의 특징은 단발성이었다는 겁니다. 전후로 유사 표현이 반복되지도 않았고 전체 대화 흐름상 성적 공격을 통한 굴욕감을 준다기보다는 다툼 속 욕설에 더 가까운 경우라고 본 겁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암시하지 않는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희롱하는 내용이면 통매음으로 처벌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적 욕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